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러면 되니까. 네, 알아서 잘 해주세요. 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울, 붙은 친구인데, 우리가 만난 게 언제였더라? 오래됐죠? 오래됐지. 네, 되게 오래전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네, 저기 비정관에 있을 때. 네, 네, 맞아요. 그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음. 근데 그때 수업 듣다가, 거의 그때가 초수였나? 그때 재수였나? 재수였어요. 재수였다가, 음. 갑자기 안 보였어요. 도망갔었어요. 도망갔었지.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 하나는 충남에 붙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들었을 때는 이제 기간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 거기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를 얼마 정도 한 거야? 제가 그때 도망갔던 이유가 제가 사립 최종까지 갔다가 어. 떨어져서 어. 바로 기간제를 시작하고 음. 기간제 3년 하고 기간제 3년? 네, 돌아왔습니다. 아, 그때 재수 때 만나서 안 되고, 그때 도망갔다가 기간제를 3년. 네, 3년 하고 다시 이렇게 온 거지. 네. 틈틈이 어떻게 공부를 좀 어떻게 한 건가? 사실 처음 목적은 병행을 해보자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바쁜 학교는 더 힘들고. 네, 그리고 제가 코로나 시기가 겹쳤어서 일이 아, 좀 더 많았고, 맞아. 그리고 사실 이게 계속 공부를 하다가 갑작스레 돈을 벌게 되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맞아. 네, 근데 사실 제가 어차피 임용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서 2년차 때랑 그 마지막 3년차 때는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잠깐 강의를 끊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방학 때도조차도. 네, 왜냐하면 방학도 너무 짧고 사실 한 짧지. 달도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기간에 사실 생기부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저는 제가 병행을 못 하겠어서 3년차 딱 하고 아 나는 병행이 안 된다. 올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접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병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상황을 이제 조율하면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구나, 그럼. 네, 이게 쉽지 쉽지 않더라고요. 않구나. 진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올인하자. 네, 그래야 후회하지 않겠다 해서 그, 왔습니다. 그 친구가 조만간 올게요 한 게 벌써 3년이었어. 그 친구 한번 연락하고 처음에는 그랬거든. 지금은 좀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거기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디 천안으로 왔나? 네, 보령에서. 충남 2년 있다가 천안으로 왔어요. 그 천안 친구. 왔어? 네, 올해 이제 천안으로. 드디어. 네, 많이 힘들다가. 그 보령이 이제 해수욕장 놀러 가기엔 좋은데 거기서 근무하기 살기에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 것 같아. 네, 근데 신규들은 다 거쳐가는 곳이라고 그렇지. 해서. 신규라. 네. 근데 천안만 와도 괜찮거든. 응. 천안만 와도. 출근길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천안은. 같이 찾아봤는데. 거기, 아이고, 거기 되게 큰 도시야. 네, 그래서 보령에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네. 보령은, 그치. 내가 거기 좀 알거든. 거기 그 예전에, 거기 누가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 좀, 근데 맛집도 좀 알려주고 했었는데. 잘 갔나 뭐. 잘 갔겠지 뭐. 그죠? 그랬겠죠? 그래, 그래서 3년에 있다가 올인을 해서 이제 와서, 그래서 서울로 가서 네. 붙었습니다. 네. 이야,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런데 1차는 뭐 그렇다 치고 1차는 그렇다 치고 근데 항상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수업 듣고 이렇게 항상 남아서 할 때 나도 근데 그렇게 오래 있다가 와도 제법 잘 알아듣고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그래갖고 하나 볼 때마다 내가 뭐라고 했었지. 네. 내가 뭐라고 했었지? 기대가 커. 약간, 근데 그 말을 계속 나중에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왜 기대한다고 하지? 이러면서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진짜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약간 그 말을 부적 삼아서 시험을 봤어요.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도 기대를 해주시는 게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겠지. 그렇지. 이러면서 믿으면서 했어요. 그게 어느 순간 그걸 계속 들으니까 나름대로 그게 이제 점점 부담스러운 게 좀 덜해지지 않나? 좀?
나름 약간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기대 라이팅이라고 그랬는데 부담이 덜해진다기보다는 바뀌어요. 부담에서 약간 내 부적으로 바뀌어요. 부적으로. 네. 처음에는 막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볼 때마다 기대가 크다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어느 순간 잘 될 거야 라기보다는 기대가 크다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내가 말해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럼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도 된다? 네, 분명히 저같이 이제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다가 분명히 그거를 이제 부적 삼아서 시험 보는 그래. 수험생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하기도 했고, 그래서 1차가 되고, 아주 다행이다. 이제 3년 그 기간제 하고 와서 감을 놓치지 않고 나름대로 잘 따라와주고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울이, 난 이제 내 경험상 이제 애들이 서울 봐서 2차에서 안 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 2차를 좀 걱정을 했어. 근데 내가 기대가 커 했지만 2차는 좀 걱정이 됐단 말이야. 근데 실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될 뿐더러, 그게 또 가서 또 어떤 주제나 이런 거에서 거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을런지 경험이 없으니까. 맞아요. 2차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름 경험했던 애들도 약간 좀 안 되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돌리기도 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했는데 2차 점수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라고 보는데 우선 실기가 30점 만점? 네, 30점 만점. 30점 만점에서 그 고득점을 맞았다는 사람도 몇 점 맞았다고 했죠? 거기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 최고 득점이 26.67. 26.67. 그러니까 네. 그것도 사실 30점 만점 치고는 어떻게 그냥 얼뚱보기에는 이게 잘 맞은 완전히 고득점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네, 그게 고득점이었단 말이에요. 네,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 그런데 본인은 저는 24점. 24점.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맞은 거네. 다행이죠. 다행이네. 와, 그렇게 하고, 뭐 수업 실현이나 이런 건 원래 좀 잘했으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소수점으로. 네, 수업 실현은 0.4몇 깎였고요. 지도안도 0점 몇 점 깎였고. 그렇지. 면접은 1점 몇 점? 아, 면접 잘 봤네. 네, 38점 몇이었어요. 면접은 많이 깎인 애가 내가 알기로는 좀 있는데. 서울이 이번에 수업 실현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특히나 실기가 그랬고 특히 실기가. 변별을 너무 크게 안 그래도 큰 지역이었는데 역대급으로 크게 둔 해였어요. 그래서 뭐 실기도 변별이 예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면접도 좀 점수를 이렇게 많이 격차가 있었고 맞아요. 서울이 그래서 조금 2차에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2차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서울이 총 몇 명 들어갔지, 그럼? 서울은 18명. 18명에서 몇 등을 했다고? 6등 했습니다. 6등. 그러니까 6등이면은 잘한 거지, 그래도. 그죠. 잘만 했으면 수석도 할 뻔했네. 아니, 저희 아빠랑 같은 소리를 그래서 여기다 딱 수석 붙여놓고. 그래서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6등은 너무, 감지덕지다. 감지덕지다. 그치, 6등이면. 그 인호수에서. 지금 발령은? 아직 안 났어요. 서울이 좀 늦다고 하나. 이번 주 금요일 이틀 남았어요. 좀 좋은 대로. 집 근처로 가면 좋겠다. 서울이 성적순으로 거리순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적순으로? 성적거리. 성적거리로?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북쪽으로는 안 오겠다, 야. 그럴 것 같아요. 멀어질 듯. 그래, 북쪽. 이거 내 수강생이 북쪽에 좀 있어. 전에 붙었는데, 노원 쪽에. 저는 서쪽에 있을 것 같아요. 서쪽에. 그래, 정말. 그러면은, 우리 인연이, 그, 3년 전, 뒤안제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받고, 다시 또 여기서 해서 합격을 했고. 자, 그러면은, 공부를 그래도 기간제를 하면서 약간, 뭐, 조금씩 보고 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진 못했고, 어느 정도 그냥 감을 익힐 정도였고,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는 작년, 기준인데, 조금 공부하면서 힘들었다 싶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경험이긴 한데, 이제 지금 시점에 기간제를 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병행으로?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우선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하거나, 각자의 어떤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난 그거 갖다가는 얘기를 못 하거든, 사실. 근데 이제 기간제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공부에는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는 이제 예를 들어 공부를 좀 오랫동안 3년 이상 했던 사람은 약간 그것도 괜찮겠다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부만 한다라는 것은 사실 무리고 해서 하는데, 지금에 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있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어떤 노하우나 어떤, 저는 사실, 어, 뭔가 1차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거나 이미 나는 기본기가 충분한데 실수도 물론 실력이지만 실수를 해서 틀렸다거나 이미 멘탈이 너무 많이 나가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라면 기간제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상관없다. 왜냐면 일하면서 충족되는 성취감이라든지 시간을 조금 더 쪼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는 하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1차가 직전까지 왔다면 합격 점수 직전까지 왔다면 너무 힘들겠지만 조금 더 참고 1년 더 공부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이게 결국은 저처럼 돌아오게 되고 몇 년 지나서 돌아오면 사실 거의 리셋이거든요. 다시 시작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일이라는 것 자체가 1년 동안은 사실 적응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웬만큼 좀 일머리가 있고 시간 관리를 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병행이 조금 힘들어서 병행은 힘들다. 네. 근데 만약에 1차 붙었던 경험이 있고 하면은 뭐 기간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해보면서 않고 한번 컨트롤 해봐라. 네, 왜냐하면 조율을 해보고. 기간제의 최대 장점은 면접 때나 수업 실현에서 조금 장점이 있어서 특히나 면접 질문들이 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면접 책을 봐도 낯설지가 않아요. 내가 경험했던 내용들이니까 그거는 장점인데 사실 그걸 써먹으려면 1차를 붙어야 그래야지. 써먹을 수 있는 예, 거니까 근데 그치. 성적이 좀 1차 컷에서 많이 모자란 경우에는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 고배를 좀 많이 마신 그 시기를 많이 겪은 사람은 한번 해볼 만한 것도 괜찮고 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져 가지고 좀 더 이상 공부하는 게 그냥 올인하기엔 너무 힘들다 하면 한번 해보는 게 좋을 네. 것 같고 아니면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점수가 이렇게 해서 됐다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 한다고 해서 덩달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힘들면은 상황이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뭔가 좀 여력이 된다면 한 번 더 해서 빨리 붙는 게 나을 것 네, 같다는 그 거죠. 쌓아놓은 게 사라지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조금만 더 쌓아서 그게 제목은 리셋이 되니까 진짜. 네, 진짜로.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초수 지금 올해 이상하게 좀 초수가 좀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초수들이 역시나 갈팡질팡 뭐 약간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이 정도 해서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죠. 근데 이 초수들한테는 뭐 항상 여러 사람들이 뭐 조언을 많이 해주겠지만 이제 초수가 지금 올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실기라든가 뭐 아니면 공부의 내용들, 교육학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사실 일단 1차, 2차 따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1차는 사실 초수든 장수든 이 시험 특성상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초수든 장수든 들 수밖에 없는 시험인 것 같은 게 왜냐면 답도 없고 내가 어디서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도 솔직히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생각은 계속 드는데 저는 제 올해 경험상 그럴수록 더 기본서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수나 특히나 초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잘하고 있어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그냥 일단 제일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충실하다. 저는 이번에 더 느낀 게 사실 시험장에 가기 직전쯤 되면 사람들 다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아는 건 비슷한데 가서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그렇지. 누가 제일 당황 안 하고 멘탈을 잘 잡고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잘 풀어내고 오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서 내가 아는 거를 실수하지 않고 잘 써내는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실기는 사실 제가 서울만 얘기했지만 전 지역이 올해 되게 변별이 컸어요. 특히 실기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강사 출신이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평달에 여름까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다니면서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변별이 있으니까. 너무 커요. 어. 그리고 겨울에 그 1차 끝나고 시작하기에는
제로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지. 너무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실기를 원래 좀 해봤다고 하면 한번 감이 익히려고 좀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 정도 해보고 그냥 연말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특강 때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베이스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감이 없다. 그러면은 초반부터 좀 쌓아놔야 된다. 무조건. 진짜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실기의 고득점자가 그런 거지. 아니, 아니, 그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힘들어 하세요. 막, 그치.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더 힘들지. 네, 맞아요. 실기가 뭐 금방 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면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교되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맞아요. 체력. 오케이. 네. 이따가 시간 어디 가봐야 되나? 아니요, 아니, 저기 오늘은. 우유랑 같이 밥 먹게. 아, 오늘은. 이따 나도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가스 먹게. 좋아요. 여기, 매번 가는 데 있어. 뭐 튀기면 다 맛있더라고. 그쵸? 그러면, 자, 그러면은, 그 시험장, 그 2차에 네. 그 뭐 방식이야 뭐 다 비슷하겠지만 실기도 그랬고. 근데 이제 2차에 현장에 있을 때, 네. 소묘라든가, 근데 이제 소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변하는 거를 내가 좀 확인을 했는데, 네. 예전에는 약간 시커먼 게 좀 먹혔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밀도가, 형태는 물론 당연한 거고, 이 밀도, 얼굴, 손, 발,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밀도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 약간 어떤 특정 학원의 어떤 그런 어떤 어둡기로만 밀고 가는 그런 그림은 더 이상은 좀 안 먹히는 것 같고, 그건 강원도도 그랬고. 그래서 소묘의 현장이라든가 그 또 어떤 특징이 좀 더 잘 먹히는 느낌이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전공에서 그 좀 디자인? 디자인. 일단 서울이 원래 소묘가 굉장한 변화를 겪었어요. 전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신이 안 나왔다. 바스트샷이 나왔어요. 그랬나? 네, 바스트샷이 나왔고 책상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있고 가로로 아예 화지를 지정을 해줬고 네, 가로 이 화지에 반 정도가 모니터 화면이 있고 반에 바스트샷.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커진 거죠. 네, 원래 서울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신 그렇지. 아니면 끼케에 앉아있는 거였으니까 얼굴을 묘사해봐도 기껏해야 요만한 크기로 그렸었는데 야. 다짜고짜 시험장에 가니까 이만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얼굴 이만하게 그렸거든요. 아니 인체는 원래 얼굴 잘해야 되긴 하는데 얼굴 잘하는 애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인상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시험이었고 그러니까. 그랬어서 일단 형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게 중요한, 왜냐면 형태 나가면 다 나가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무조건 까맣게 그린다고 밀도가 이제 올라가는 시험은 아니,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이 그 주제면은 까만 게 소용이 없는 거지. 네, 그거는. 실제로 이제, 그치. 네, 시험장에서 게다가 사진이 하였어요. 하얗다니? 그러니까 배경도 하얗고, 여기 천도 하얗고, 모니터만 까맣고, 여자도 머리카락 빼고는 다 하였어요. 패딩, 흰색 패딩 조끼에 하늘색 비트. 야, 그럼 그 밀도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또 까맣게 그릴 수가 없게 나온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무작정 까맣게 그린다기보다는 고유색을 잘 살리고 그 밝은 거 안에서도 덩어리 그러니까 그 밀도가 필요한 거 그런 부분 어려워.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도 2차가 서울이 소묘 디자인가 너무 여태까지랑 다르게 나왔어서 당황하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겠지. 네. 그랬는데 사실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문제니까 그치. 그럴 때일수록 조건 잘 파악하고 그렇지. 네, 그냥 하던 거 열심히 잘 멘탈 부여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했던 시험이지 않나. 그렇지. 네, 사실 그리고 서울은 실기에서 조건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시험장이고 조건을 하나라도 틀리면 나가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서울 특성상. 네. 그래서 조건을 시험 보는 와중에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디자인 주제는 시책? 아무튼 서울시 교육청에서 밀고 있는 교육 방향들이랑 엮어서 나왔어서 주제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면접 준비하시면서 이거는 디자인에 만약에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네. 그걸 또 생각을 해놔야겠네. 네,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렇지.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실기는 언제 좀 평달에 했었나? 네, 저 디자인은 제가 입시 때도 했었고, 원래 디자인은 좀 했구나. 네, 입시 때도 했었고, 저는 대학생 때 보조 강사도 했었어서, 디자인은 괜찮다. 특강 때만 다녔고, 이제 소면은 평달에 7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손 풀고 했어요. 소면은 원래 좀 했었던가 아니면은 처음? 아니, 처음은 아닌데, 왜냐면 저는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면. 네. 근데 인체 소면은 딱히 막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서 불안해서 했었는데, 저는 정말 그때 미리 해놓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치, 너무너무 잘했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찔하지? 네. 예. 그래. 그렇게 해서 현장은 그랬다. 나름대로 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 그게 좀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수업에서 좀 이렇게 좀 장점이, 또 다른 수업에 비해서 이런 게 좀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네.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장점은 개별화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하다. 맞춤형 피드백. 네, 약간 일단은 제가 어떤 게 계속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계속 틀리고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개별화 맞춤형 피드백에서 이어져서 수업 때나 혹은 혼자 공부할 때 모르는 게 생기면 질문거리가 생기면 되게 잘 해결을 해주시고, 또 그 해결해 주시는 게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필독서 기반으로 해주시니까 오개념이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오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네, 사실 그거는 한 번 오개념이 생기면 맞아. 풀어내고 고쳐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 그래서 일단 그게 되게 좋고, 그리고 이 개별화 피드백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좀 1차에서 크게 얻은 게, 제가 그 전에 도망가기 전에는 그 한 3년간 나왔던 문제는 안 나오는 법칙이 있었는데, 맞아. 네, 최근에 그게 깨졌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 전 버릇이 있으니까, 에이, 2년 전에 계획안 나왔는데 안 나와. 이러고 막 혼자 제외시키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모의고사에서 내셨고, 제가 이거 왜 안 썼어? 이거 왜 아예 몰라? 이런 피드백을 받고, 그 잔소리도 듣고, 아, 저 나와서 안 봤는데, 이러니까, 아니야, 그거 봐야 돼 해서 그때 외웠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개별적으로 안 해주셨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그때 이거 왜 안 해오고 왜 안 썼냐. 네, 그러고, 기본적인 건데, 네, 진짜. 저한테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시험 보기 직전까지 그거 했냐고 그러셔서, 제가 그거를 계속 외웠고, 시험장에서도, 이거 그거잖아! 이러면서 풀 수 있었어서 저는 그게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에서 이어지는 건데, 모든 자료가 약간 필독서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아요. 구조화에도 좋고, 내가 약한 부분을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오개념도 없고. 맞아. 그게 제일, 내가 추구하는 거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도 제일 도움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말을 그래. 잘 들어라. 그러니까 잘못된 잔소리는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왜 안 썼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 그런 거. 이거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괜히 그 말에 핑계를 달지 말고, 그냥 외우라 그러면 외워라. 맞아, 맞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오케이. 몸소 느꼈습니다. 참, 그게 딱 아다리가 잘 됐다. 네,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진짜. 자, 오케이. 그래서 그 서울 이제 좀 좋은데, 대기를. 서쪽에 발령받은 게 낫나? 전 너무 멀리만 안 되면 그치. 상관없어서. 그래. 좀 출퇴근 좀 편하게 근데 서울은 다 편하진 않지만, 그쵸, 어쨌든. 그쵸. 가까운 데 가면 좋겠고, 그래도 가끔 한번 보고 또 그 충남 친구 한번 네, 보면, 데리고 또 같이 올게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 자, 그래서, 정말 잘 된 일이고, 특히 2차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오늘 한 얘기가, 2차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기간제 하려고 하는 친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간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좀 더 시간 활용을 잘 해야겠다. 그리고 확실히 하려면 관두고 그냥 올인 한번 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간제 하셨던 분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게 경험한 게 있으니까. 있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올라가서 애들 잠깐 볼까? 그럴까요? 그러고 아니, 밥 먹으러 갈까? 모르겠지만, 네. 모르겠네.